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승리화 시켜야 된다. 수하스니가 왜 나쁘냐, 뭐 근친상간이 왜 나쁘냐. 파시즘, 자본주의라는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수하승회가 필요하다. 참. 일단은 사회주의적 발상 때문에 조기 승회와 조기 승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게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은 최대한 어떤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내와서 최대한 빨리 사회주의적으로 재교육해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도 뭐 강간면유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그 E는 MC 스퀘어 이 위대한 방정식도 성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극복보다 더 힘든 것이 질투심의 극복이에요. 여성은 피해자, 희생자, 남성은 가해자. 이렇게 남녀 갈등이 심화되었느냐? 그 원인은 저는 이 페미니즘 사유 사상에 녹아있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막시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소수자 운동인 젠더 퀴어 운동이 디오니소스적 그 신이교다, 그러니까 현대 이교다,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영재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말이 네. 뭐 감성적이다, 네. 아폴론적이라는 것에 반대로 이성적이라는 것에 반대로 감성적이다 이런 뜻이죠. 보통은 이제 조금 약간 약화시켜서 뭐 감성적이다, 미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본래 이제 디오니소스적이다는 말은 디오니소스 축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니아, 광기죠. 예. 하나는 이제 오르기아라고 하는데 통음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이다는 말은 감성적이고 미학적이고 전원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이제 그리스 그 디오니스 축제는 상당히 집단 광기, 집단 도취, 그 다음에 집단 살해, 그 다음에 집단 성교, 통음난무의 그런 축제였어요. 그 젠더 퀴어 운동에 그런 성격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원조 페미니즘 학자인 커밀 팔리아라는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연구를 많이 소개하는데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 전통이 그때 그리스 로마의 어떤 디오니소스, 바쿠스 어떤 적인 이교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고, 이 디오니소스적인 이교가 이제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헐리우드, 또 이제 젠더 퀴어, 이제 성소수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억압받았던 것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르네상스의 그 많은, 그 예술가들이 또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뭐 철학적으로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연관이 되고, 또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그 남색과 연관됩니다. 페드라스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동성애 운동, 퀴어 운동, 뭐 이것은 이미 이제 기독교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 운동이고, 영지주의라고 보는 학자들은요, 그 N.T. 라이트라고 영국 성공의 학자도 주류 신학자들이, 케빈 벤후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교 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동성애 운동, 사실은 디오니소스적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 니체가 디오니소스의 철학자고, 니체를 계승하는 푸코도 상당히 디오니소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코드는 니체와 푸코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버틀러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퀴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퀴어 이교예요. 퀴어 자체가 이미 디오니소스적인 걸 내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퀴어는
디오니소스적이다. 이렇게 보는 키어하고 디오니소스를 같은 의미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최종 결론적으로. 새로운 영지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이교라는 의미의 영지주의를 그런 의미도 있고, 왜 영지주의라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케빈 베누즈나 앤티 라이트 같은 사람이 보느냐 하면, 영지주의는 일종의 가연설이거든요. 네. 신플라톤주의, 쉽게 말 육체와 물질 세계의 선함을 부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지? 쉽게 말하면 생물학을 부정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새로운 영지, 그노시스로서의 젠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초 없이 그냥 붕붕붕 떠다니는 기하학적 어떤 코드나 기하학적 개소리, 불씨시기 때문에 젠더 퀴어를 저는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셸 부코의 소아성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다 많이 일어났다 그러던데요. 네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아까 그 미셸 푸코의 소아성의 문제는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68세대. 그래서 이 68세대의 그 소아성의 문제 수행이 실제로 요즘 폭로되었는데 최근에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헌법학자예요. 예. 올리비에 드아멜. 유럽연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유럽 헌법학회에 보니까 그 저널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또 68세대고요. 68 그 좌파 또는 사회주의 헌법학자죠. 이 학자가 동성애적 소아성애이자 또한 근친상간 어붓 아들을 어붓 아들이 13세 때인가요? 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딸이 폭로를 했고요. 예. 이 사실을 제가 이제 독일 방송을 듣다가 최초로 알게 되어서 국내에 소개했고 한 몇 주 뒤에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두 건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금지해야 된다고 지금 최근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건 몇 세가 기준입니까? 제가 최근에 프랑스 이 사태로 이제 법 개정이 된 게 아마 13세 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건 자세한 걸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제가 왜 이거 올리비에 드아멜 헌법학자의 소아성의 문제를 크게 보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회주의 성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유럽 인권법원이거든요. 예. 유럽연합과 유럽 인권법원인데 유럽 인권법원에도 저는 이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올리비에 드아멜과 같은 68 좌파 사회주의 어떤 법조계의 엘리트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국제인권법 연구에도 보면 이제 성소수자들의 인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인권법원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유럽 인권법원에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성정치, 성혁명, 성소수자 운동을 상당히 강하게 주도하고 있고 이것에 이제 저항하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다고 그 최근에 그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로저 스크루튼 경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비에 드아멜 이 헌법학자가 미친 유럽 헌법학계, 법조계, 유럽연합에 미친 그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네, 독일은 이제 헬무트 켄틀러 교수라고요.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헬무트 켄틀러 게이트가 되었는데요. 워낙 이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까지 낯설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독일에서도 켄틀러 교수도 이제 68 좌파 사회주의자 68에 이야기했던 반권위주의적 교육, 진보 교육, 진보적인 성교육, 젠더 성교육 이런 것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이제 집 없는 아이들을 홈리스 아이들을 소아성애자들 그룹한테 넘겨줬어요. 그것도 베를린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베를린 시의회 중에서도 이제 독일 3인당 약간 사회민주주의, 좌파나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아마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집 없는 아이들이 15년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 소아성애적인 성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성노예 역할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어로 진행된 이 두 사람의 피해자의 인터뷰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독일에서 이런 것들을 청원을 해서 그 데모피 알레라고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독일 전역에 있는 소아성애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 이 소아성애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저기 독일의 그 명문 그 네. 엘리트 학교에서 조기 성애아 문제 때문에 폐교당한 일도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 그게 독일 오덴 그 발트슐레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이에요. 엘리트 교육, 엘리트 학교고 얼마나 엘리트 학교냐면 독일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다녔고요. 예. 그다음에 포르쉐 고급 예. 스포츠카 있잖아. 포르쉐. 포르쉐 기업의 아들도 다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엘리트 학교고, 그 다음에 독일 68 정신, 그 반권위주의적 교육, 진보 교육을 실현한다고 세워진 교회예요. 학교. 그 학교에 100년 전통을 가졌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교장뿐만 아니라 여기서 10명의 교사들이 다 소아성애 자들이었고, 집단적으로, 그 최근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900명이에요. 900명의, 그러니까 68 세대니까 뭐 20, 3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이 소아성애, 집단 소아성애 사태가, 그게 이제 일어났고, 그게 폭로되었고,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이제 폐교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독일 진보 교육을 상징하는 학교고, 이 문제가 간단치 않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네. 진보 교육하는 사람들이 혈연 가족을 네. 배제하고 부정하고 네. 사회 가족을 강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건강가정기본법 네. 개정안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던데 거기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도 이제 이 오덴발트 슐레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교조나 소위 진보 교육 이야기하는 약간 이제 사회주의적 지향이 담긴, 또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제 장작 루소주의적 교육학을 도입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다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근데 제가 그 다큐를 독일 주요 방송에 다 보도된 거고요. 다큐를 다 보니까 어떤 교육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육을 했느냐면 쉽게 말하면 가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가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족 개념으로 학교를 가족으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가족 개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 혈연 가족이 아니라 예. 탈혈연. 그러니까 탈생물학적인 사회주의적 가족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네. 상당히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가정기본법이 이 개정안이나 그다음에 KBS 최근에 나온 다양한 가족 개념, 이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적에는 요즘 외국에서는 퀴어 가족, 퀴어 퀸십, 퀴어 패밀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다양한 가족 개념은 결국은 퀴어 개념도 포용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 가족 개념으로 교육을 했고, 또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에서 가르쳤던 너희들도 성욕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오르가슴을 느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제가 이 독일 사례만 이야기했는데 스위스에서도 이 학교와 그 연계가 되어 있는 그 학교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도 보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어떤 그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남색. 예, 그 남색 페데라스티, 그 플라톤의 향연이 그 페데라스티를 가장 이제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텍스트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독일 사람들이 그 교사들도 그 관계는 사실은 오덴발트 슐레도 그렇고 스위스의 그 학교도 그렇고 일종의 플라톤적인 남색을 한 거예요. 남색을 철학적으로 인용하면서 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 그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반응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플라톤의 향연에도 나오는 것이다.
남색은. 근데 플라톤의 향연을 언급하면서 이 남색적 관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진보 교육의 그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독일과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최근 방송에도 보니까 느닷없이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서 철학 방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사회주의적 성정치의 맥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뭐 남색이나 뭐 소아성애는 저도 납득이 안 가지만 학교를 뭐 가족 개념으로 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네. 우리 그 가족 뭐 형제자매 얘기하고 네. 우리 가족에 대해서 혈연을 떠나서도 우리 믿음의 안에서 형제자매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거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가족 개념은 성공동체도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초대 기독교 문서 중에 디오게네스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지만은 아내는 공유하지 않았다. 이것이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이상향의 국가론과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예. 초대 교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물질은 통용하고 공정했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플라톤적이고 신플라톤적이고 이런 사회주의적인 독일 사회주의적인 배경에서는 아내도 공유하고 그게 이제 폴리아모리적이고 수화성애도 되고 이렇게 성유토피아적인 동성애적 뭐 남색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이라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 그러면 우리 뭐 소아성애 근친상간도 하고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죠. 네. 아까 그 젠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불쉿 개소리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뭐 개소리에 대해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온 불쉿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설명을 잘 해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 최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글쎄요, 이거 뉴욕타임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베스트셀러고 그 우리나라의 뭐 어떤 심리학 김경희 교수인가요? 그 TBS도 최근에 그 방송을 했고요. 그 뭐 목사 신학자가 아까 개판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개소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좀 상스럽고 속어지만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게 있어요. 본래 이제 해리 프랑크푸르트예요. 이 독일계 학자인 것 같은데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에 갔는데 이 책은 본래 1986년에 해리 프랑크푸르트 교수가 예일 대학교에서 있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예일 대학교가 어떤 대학이냐면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교수도 강연해 보면 데리다와 폴 드만과 같은 해체주의 철학과 포스트 모던 철학의 성지가 예일 대학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이제 분석 철학은 영미 분석 철학은 쉽게 말하면 대륙 철학. 대륙 철학이라면 니츠, 하이데거 뭐 이런 사회주의적 이런 철학과 대척점에 있는 철학이거든요. 분석 철학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의미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분석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개소리에 대하여 온 불쉿이라는 이 책은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기 위해. 이 사람의 결론은 이 해리 프랑크푸르트 교수도 이 책에 대해서 그 북토크를 하면서 이 개소리의 중심지는 예일대학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불쉿에 해당하고 개소리고 왜 개소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탈진리를 이야기해요. 포스트 트루. 그다음에 탈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이나 팩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베리타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니체나 푸코를 거치면서 권력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취향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불쉿이라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스트 모던 좌파가 만들어낸 젠더 개념도 젠더 개념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개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리얼리티 자체를 떠나서 뭐 영지주의 새로운 어떤 영지주의로 기하학적으로 붕붕 떠다니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불쉿이다. 왜냐하면 탈진리 뭐 그게 생물학적 진리인지 그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그다음 팩트에 대해서 그 past fact이죠. post fact이죠. 팩트죠. 그래서 뭐 이제 아마 이제 이걸로 제가 또 글도 기고를 할 예정인데 젠더는 뭐 오일적인 뉴스피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개소리다. 제가 상당히 좀 속되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젠더 개념 자체가 네. 조지 오웰적인 뉴스피커 신조어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독창적인 주장이 아니라 독일어권에서는 이제 네. 가장 이 젠더 교육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반젠더 쪽에서 이렇게 비판한다고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예. 독일어권에서는 젠더는 뉴스피커다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또 가장 학문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국내에 소개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오웰도 이제 본래 사회주의자였고 나중에 존 벌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발상은 세계를 사회주의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될 것은 언어다, 개념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언어를 바꾸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개념을 바꾸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학이나 기호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네. 집착을 하죠. 네. 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철학다 기본적으로 기호학자들이고 언어 구조주의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과 기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젠더 개념 자체를 중장기적으로는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뉴스피커라는 것도 1984년에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 선정용의 모호하고 기만적인 언어 전술, 언어 정치, 그렇죠. 예. 예, 언어 전략 이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전략이 많잖아요. 네네. 언어 전략.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해요. 네. 왜냐 기본적으로 다 언어학자들이에요. 언어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면 나중에 자꾸 그걸 반복하면 의식이 바뀌어요. 사회주의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트로이 목마다. 그래서 뭐 이제 뉴스피커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조지 오웰이 드는 게 전쟁은 평화다. 네. 이게 뉴스피커라고 자기의 소설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전쟁은 평화도 완전히 그 미친 주장이잖아. 완전히 반대 그렇죠. 개념인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뉴스피커로서 계속 선전하고 교육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젠더도 그런 개념이에요. 네.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지렁이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자꾸 젠더 마치 포스트 모던적인 유행 언어처럼 계속 반복하면 젠더를 좀 읊어줘야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아니 그렇게 오웰도 보면 이 뉴스피커가 이제 상당히 고급지게 들리지만은 아까 이제 그 개소리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쉽게 가장 개소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급진 개념들을 논리적 일관성이 없이 엮어내는 거. 그거야말로 이제 개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진 개념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지만은 알고 보면 헛소리, 개소리인 그게 사실은 뉴스피커라고 오일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은 평화다. 젠더 개념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젠더 퀴어 페미니즘이 문화 마크시즘하고 프로이트 마크시즘의 산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화 마크시즘은 프로이트 마크시즘이긴 하기도 한데요. 네. 프로이트하고 칼 막스의 사상을 융합해서 나온 사상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상을 했죠. 근데 저희 주장은 이제 이 프로이트 마크시즘에 기초하고 있는 이 성인지 페미니즘이 아까 처음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학문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두 번째는 이 프로이트 마크시즘 자체가 이론적으로 상당히 사상 누각이라고 주장하는. 왜냐하면 칼 막스의 어떤 뭐 유물론적 변증법도 사실은 폐기된 이론이고 예언이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지금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쉽게 말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초석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그게 거의 유명한. 근데 저의 주장 이제 지라르가 이미 이제 르네 지라르가 프로이트를 폭력과 성스러움에 비판하면서 잘 비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오이디푸스 렉스, 그리스 비극 작품,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작품인 오이디푸스 렉스를 프로이트가 명백하게 오독을 하고 있어요. 잘못 읽었다. 네, 잘못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보면 근친상간과 부친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기초해서 근친상간이 왜 이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주디스 보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오이디푸스 렉스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읽는 거예요. 사실상 근친상간. 근데 근친상간과 부친사례는 쉽게 이야기하면 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포에티카에 나오는데 시학에 나오는데 한국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욕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욕이 뭐겠어요? 저보가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욕에도 보면 님이하고 뭐 이렇게 네, 그런 욕이 있죠. 그러니까 최악의 욕이 아버지를 죽이고 너가 어머니하고 섹스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예. 그런 놈이 오이디푸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근친상간과 부친사례는 욕이고 그럼 오이디푸스는 뭐냐? 욕바지예요. 희생양이고 희생염소고 스케이프고트고 조금 더 고급지게 하자면 파르마코스예요. 파르마코스. 그리스 당시 이제 인간 희생양들을 파르마코스를 어떻게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 폴리스에서 이제 스케이프고트? 네, 쉽게 말하면 인간 희생양들인데요. 인간 희생염소들. 희생 제물. 네, 그러니까 뭐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사육을 해요. 일정 기간. 키워서. 네, 지경비로 이렇게 뭐 돼지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먹여다가 재난이나 기근이나 위기가 닥치면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파르마코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르네 지라르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 서양 고전학 제가 서울대 고전학부 이성훈 교수님의 논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라는 걸 제가 소개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이미 이제 우리 서양 고전나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라르의 이론이 정설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지라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 이미 이제 고전학, 이제 이성훈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남대 최영 교수나,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이제 오독하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학문성이 상당히 이제 위협받고 있죠. 저는 학문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비판,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에 대한 명백한 오독. 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다. 네.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경적인 네. 남녀 관계. 네. 기독교적인 남녀 관계가 무엇인지, 뭐,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이긴 하지만, 네. 또, 박사님께서는 목사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성경적인 남녀 관계,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성경에서는 결코 그 남녀 관계를 막시즘에서 이야기하는 계급 투쟁적인 어떤 전쟁 관계, 투쟁 관계로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또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impartial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impartial. 치우치지 않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당파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고 비판하느냐 하면 대부분 그 6.8, 이 좌파 사회주의 또 프랑스 포스트 모던 좌파 뭐 이런 막시즘 이런 사상가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마르쿠제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억압적 톨레랑스라는 책에서 소위 당파적 톨레랑스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르티잔이라고 하는데요. 파르티잔. 빨치산이. 네네네. 그리고 파르티잔을 우리말로 빨치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치산이라는 개념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김일성 회고록도 뭐 출판되고 네. 막스 앵겔스 하니까 그럼 빨치산이라는 표현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이 톨레랑스 개념은 뭐냐면 우파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고 좌파 운동에 대해서만 톨레랑스해야 된다. 이게 그 마르쿠제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차별금지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제가 조사를 했고 예.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자유주의적 그리고 소위 빨치산적 톨레랑스 또는 금열
원조법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당파적 톨레랑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죠. 비당파적이다. 비당파적인데 네. 임파셜한 공평하지 그렇죠. 뭐. 네, 네. 그래서 정의 개념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 정의 운동, 푸코식의 사회 정의 운동, 마르쿠제식의 사회 정의 운동은 상당히 그 당파적이고 빨치산적인 정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 억압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 그리고 자신들은 오로지 피해자, 그런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임파셜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항상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게 항상 모든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막시즘은 딱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독교 사회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뭐 저 자신도 프롤레타리아 출신이고 프롤레타리아 보수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을 해야 된다. 지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자꾸 뭐 지향하고 극복해야 될 어떤 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는 우리 내면에 우리 욕망 안에 건설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네. 그 질투를 극복하는 네,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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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뭐 상대방이 잘 되는 것보다 내 평화를 더 해치는 건 없다.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사촌이 네. 땅 사람 배 아프다는 네, 말이에요. 네, 네,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 질투라는 것이 참 큰 것 같은데 네, 네. 결국 그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될 세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네. 질투를 이렇게 용인하는 네, 그런 네, 시스템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질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고 마치시죠. 네네. 제 책 중에 질투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 대한 약간의 대척점에 있는 네. 책인데요. 독일의 하이에크 학파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석을 한 책을 냈는데, 사회주의는 질투가 정치 제도화된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맞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유의 근본적인 엔진과 동력은 뭐냐? 질투심을 석유처럼, 휘발유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증오심을. 네, 증오심을.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주의 러시아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헤겔이나 막스가 이야기했던 변증법이 아니에요. 네. 변증법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는 변증법이 아니라 질투심이 혁명을 일으켰다. 르상티망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도 르상티망의 심리정치학 이런 것을 많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테러리즘, 이슬람 테러리즘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글로벌하게 같이 어떤 공동 연구 주제고 화두고, 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말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변증법적 논리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언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상당히 뒤처진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의 생명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처진 농업 국가에서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이나 르상티망을 극복하지 못한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가진 자의 탐욕이나 그 허영심. 그것도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허영적 거품도 문제고,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불타는 질투심 둘 다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 둘 다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경제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참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입니다. 네네. 오늘 정말 그 문화 마르크시즘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정인권 박사님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근본을 돌아봐야 되는데 네. 오늘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